안녕하세요. 기업 연금 강의 개인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몇 개 운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 2개, IRP 계좌 2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겐 1개만 있어도 되고 저처럼 4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개가 필요할지 판단하시려면 먼저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인출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차이,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주무기로 삼아야 유리할지 6가지 고려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금융기간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죠. 퇴직금이나 ISA 계좌에서 넘어온 자금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이전한 자금은 1,8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1,800만 원을 납부해도 그 중에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만,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낸 금액은 나중에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으로 놔두면 그 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인출금액 제한도 없고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도인출입니다. 20, 30대는 55세가 되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합니다. 계획에는 없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 계좌는 아예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세금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 그런 자금은 연금계좌에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 인출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중도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 펀드에 납부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중도 인출 하나, 해지 하나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이 된다고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은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이런 자금은 연금저축 펀드에 넣지 말고 ISA 계좌에서 굴리십시오. 세 번째, ETF 자동 매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자동 이체시키는 사람이라면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아직 IRP에서는 ETF 자동 매수가 되지 않고 연금저축 펀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미국 지수형 ETF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걸 저도 추천드리는데, 그러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펀드가 편리합니다. 연금 개시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십시오. 네 번째, ETF 매매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ETF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IRP 계좌에서는 매매 수수료 없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내 성격상 한번 매수하면 오래 보유하는 성향이라면 매매 수수료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지만 IRP 계좌에서는 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금 매수 가능 여부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평생 예금만 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난 16.5% 세액공제 받을 목적이 크니까 납부한 돈은 편한 예금에 운용하겠다. 그렇다면 IRP 계좌가 편하겠죠. 하지만 이자 주는 ETF들도 많이 출시되어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도 예금이나 다름없는 ETF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하기 위해 IRP에만 납부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자산 의무 비중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란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주식 비중이 높지 않은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사람은 상승장에서는 안전자산 30% 룰이 권리적거립니다. 상승장이라 100% 모두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운용을 해야 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채권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장기채 ETF는 말이 안전자산이지 주식형 ETF보다 더 변동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연금저축과 IRP 납부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연금 계좌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매월 자동이체 시켜서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IRP 계좌에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저축 펀드에만 600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장단점을 알고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번은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납부하는 경우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만큼 꽉 채워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도 300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IRP에만 900만 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상품보다는 예금 같은 걸 선호할 경우 연금저축 펀드에는 아예 납부하지 않고 IRP 계좌만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우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각각 900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 1,800만 원을 꽉 채우는데 연금저축에 900, IRP에 900 나눠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1에 900, 연금저축 2에 900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누구든지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연금저축 1에 900은 세액공제 받은 자금, 연금저축 2에 900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때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할 수 없다고 했죠.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하는 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연금저축에 600 채우고 나머지 1,200만 원은 IRP에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IRP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일단 1,500을 채우고 IRP에 300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최대로 많이 받고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IRP에만 1,800만 원 몰빵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공제와 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연금 계좌가 건보료나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고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나는 투자 성향과 매수 가능 상품 종류가 중요하다. 나는 ETF 매매 수수료가 중요하다. 나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무지성 자동 매수 기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중도 인출 가능성이나 세액공제 한도가 중요하다. 세금을 고려해서 인출 전략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늘 설명드렸고 6번 세금을 고려한 인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일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2개, IRP 계좌 2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만 1개 있는 사람, 연금저축 펀드 1개, IRP 계좌 1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버마다 말이 다릅니다. 실제 하나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4개 있으면 인출할 때 편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 몇 개가 적정할까? 난 1개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3개, 4개씩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 연금 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개가 적당하지 이걸 판단하시려면 언제 연금을 개시할 건지, 그러니까 연금 개시하려면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남은 건지, 당장 올해 개시를 해야 하는 건지에 따라 다르고 개시 시점에 연금 계좌에 자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퇴 후 목돈 인출이 필요한지, 제1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 할 건지 그냥 빼먹기만 할 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야 합니다.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는 2개 있어야 한다더라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제1직장에서 퇴직했고 둘 다 연금저축 펀드 2개, IRP 2개, 중개형 ISA 1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IRP 1번 계좌는 제1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이 들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40% 절감받기 위해 10,000원 연금 개시를 했습니다. 향후 매년 10,000원이라도 찾을 예정입니다. 10년간 매년 찾으면 11년째 이후로는 한꺼번에 전액을 찾아도 내야 할 세금에서 40%를 감액해 줍니다. IRP 2번 계좌입니다. 메인 계좌인 IRP 1번 계좌에서
10,000원 연금 개시했기 때문에 그 계좌로는 추가 입금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동일증권사에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어서 추가 개설했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없습니다. 제가 은퇴 후 재취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으면 IRP 1번 퇴직금과 IRP 2번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2번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향후 추가로 납부할 자금도 IRP 2번 계좌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IRP 2번 계좌도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할 수 있나요? 퇴직금 2번이 들어오고 55세 이상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아니고 세액공제 받은 자금만 들어있다면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가 가능하겠죠. 연금저축 1번 계좌입니다. 아직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서 세액공제 받은 과세 재원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확정하는데 연금저축 1번 계좌를 세액공제 받은 과세 재원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금저축 2번입니다. 이 계좌 역시 아직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금 개시할 때 확정합니다. 당분간은 소득이 있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IRP 1번 계좌에서 10,000원씩 인출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부터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조금씩 인출할 계획입니다. IRP 1번에서 10,000원 인출하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아시죠? 금액과 관계없이 매년 10,000원이라도 10년간 인출하면 11년째부터는 내야 할 세금에서 40%를 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10,000원을 인출한 겁니다. 세금을 40% 감액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인출을 하면 동일증권사에서 기존 IRP 외에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금도 줄이고 메인 IRP 외에 동일증권사에 서브 IRP 계좌를 운용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10,000원 연금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1번 계좌에서도 몇 년 후에 연금 개시를 할 계획인데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사적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개시할 때 재원을 확정하면 세액공제 받은 과세 계좌 연금저축 1번 계좌에 있는 금액은 물론 IRP 1번과 IRP 2번 그리고 연금저축 1번, 2번에서 나오는 수익도 사적연금 수령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자주 보여드린 그림인데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입니다. 만약 한 개의 IRP 계좌에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금들이 섞여 있다면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인출이 됩니다. 여기서 3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4번 계좌 내 모든 수익이 사적연금 수령 한도 제한을 받는 자금입니다. 즉 3번과 4번 재원은 연간 세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거 아니지만 굳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할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퇴직금 1번과 퇴직금 2번이 들어있는 IRP 계좌에서 목돈 인출을 하지 않으면 꽤 오랜 기간 자금이 굴러가고 예금에만 운용해도 수익이 꽤 나겠죠. 향후 10년 가까이 퇴직금을 거의 인출하지 않는다면 사적연금 1,500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이 꽤 많아지게 됩니다. 퇴직금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연금소득세 대상인 사적연금이잖아요. 이런 연금소득세 대상인 사적연금을 너무 늦게 인출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어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금이 많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해도 다 못 찾아 먹고 죽을 일도 없고 생활비가 부족할 일도 없다면 그냥 연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55세 되면 인출하세요. 인출해서 다시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굴리세요. 이렇게 암기하지 마십시오. 55세에 인출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인출해서 다시 연금계좌에 납부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S&P 500 같은 종목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금액도 크지 않고 세액공제 받을 세금도 없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도 않다면 굳이 미리 인출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55세에 인출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소득세가 5.5%부터 출발해서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로 떨어지잖아요. 늦게 인출하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십시오. 가장 보편적인 게 3개인 것 같습니다.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 계좌 1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금 계좌 1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연금 계좌 1개, 이렇게 3개만 준비해두면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면 3개까지 필요는 없지만 개시 이후 추가 납입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3개는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과세, 비과세 연금계좌의 종류를 연금저축 펀드로 할 건지 IRP로 할 건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번과 3번은 연금 개시할 때 확정하면 된다고 했죠. 과세, 비과세 재원은 연금 개시할 때 확정하면 되니까 우선 2번과 3번 계좌에 자금만 안배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는 거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뿐이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못 채우고 있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아예 없겠죠. 이런 사람은 IRP 계좌 1개, 연금저축 펀드 1개만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금 계좌에 연간 한도인 1,800만 원씩 밀어 넣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 때문이죠. 연금 계좌 밖에서 굴리고 있는 자금은 예금을 하든 배당 투자를 하든 모두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은 하나씩 정리를 해서 연금 계좌로 밀어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내겠다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미미하더라도 연금 계좌를 3개 운용하는 게 나중에 인출할 때 편합니다. 최근 ISA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3년 만기 후 해지해서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금과 건보료도 줄일 겸 노후 연금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ISA 만기 자금은 대부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기 때문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연금 계좌는 최소 3개 정도는 있는 게 편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있다면 기본 3개는 운용하는 게 나중에 인출할 때 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1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2번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연금소득세, 3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인출할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이 3년 후에 나온다면 국민연금 당겨서 받지 마시고 우선은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2번 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고 부족한 금액은 퇴직금 계좌인 1번 계좌에서 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버티다가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에 맞게 1번 계좌에서 인출 금액을 줄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1번 퇴직금이든 2번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여러 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 공식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십시오. 분자에는 적립금을 넣고 분모에 있는 수령 연차에 1부터 넣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이거나 계좌는 최근에 개설했지만 2013년 3월 전 계좌를 이전해서 그 계좌 가입일을 승계한 계좌라면 분모가 11-1이 아니고 11-6이 적용됩니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수령 한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2013년 3월 전 쓰레기 연금저축 보험 계좌를 이전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좋지 않은 보험이라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계좌를 잘 활용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금에서 도움이 됩니다. 60세 퇴직을 앞두고 연금저축 보험을 IRP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았다면 2억을 한꺼번에 다 찾아도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목돈이 필요 없더라도
이렇게 이전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2013년 3월 전 가입한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3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계좌 2번과 계좌 1번 계좌에서 월 300만 원씩 인출하다 국민연금 나오면 1번 계좌에서 줄이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300으로 부족하다면 1번 퇴직금 계좌에서 좀 더 많이 인출해야 하는데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퇴직금 2억이면 세금 30% 감면 받을 수 있는 첫 해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난 퇴직금 계좌에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해야겠죠. 월 300만 원씩 인출하면 연 3,600만 원이니까 수령 한도에서 1,200만 원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과한 1,200만 원은 세금 30%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16.5% 이런 건 없습니다. 이때 3번 계좌를 활용하면 되겠죠. 퇴직금 계좌에서는 수령 한도만큼만 인출하고 부족하면 3번 비과세 계좌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은퇴 후 1번 퇴직금과 2번 세액공제 받은 자금으로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더라도 이벤트 자금이 필요할 때 애로가 생깁니다. 3번 비과세 자금은 평상시에는 건들지 말고 여행이나 자녀들에게 들어갈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생활비는 1번 퇴직금 계좌와 2번 세액공제 받는 계좌에서 인출하시고 3번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이벤트 자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3번 비과세 자금은 언제라도 뭉칫돈을 찾아도 세금이 없는 계좌입니다. 3번 계좌가 없다면 1번 퇴직금 계좌나 2번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뭉칫돈을 빼야 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3번 비과세 계좌는 은퇴 후 매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 계좌에서 수익이 나도 과세 이연해주지, 수익이 아무리 나도 건보료에서 건들지 않지, 언제라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지,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계좌를 꼭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퇴직이 멀었다면 일단 계좌 개설을 해 두십시오. 쓰지 않아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일단 동일 증권사에 IRP 계좌 1개, 연금저축 펀드 계좌 2개를 운용하십시오. IRP를 선호한다면 IRP 2개, 연금저축 펀드 1개 이렇게 운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IRP는 증권사가 달라야 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좌와 기존 IRP 계좌를 따로 운용하려면 미리 IRP 계좌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겠죠. 혹시 은행이나 보험사에 이미 있다면 당장 이전해도 되고 일단 납부만 중지시켜 놓고 추후 상황 봐서 증권사로 끌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이 코앞에 있고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굳이 퇴직금을 다른 증권사 IRP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IRP 계좌에 받아도 됩니다. 따로 주머니를 차라는 얘기는 기존 IRP 계좌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따로따로 인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얘기고 기존 IRP 계좌에 목돈이 없다면 다른 증권사에 또 IRP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당장 연간 600만 원 내는 것도 벅찬데 무슨 계좌를 3개씩이나 이러지 마시고 비대면 계좌로 일단 개설해 두십시오. 50대 이후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부하셔도 좋습니다. 3번 비과세 계좌의 볼륨이 커지면 인출할 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어떤 계좌를 비과세 계좌로 지정할 건지 미리 염두에 두고 연금 계좌 2번 계좌의 볼륨을 적절하게 맞추십시오. 세액공제 받은 자금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연금 개시할 때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얼마, 받지 않은 금액 얼마 이렇게 확정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을 어느 계좌에 있는 거로 지정할 건지 세액공제 받은 자금을 어느 계좌에 있는 거로 할 건지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마음속으로만 정해놓고 실제 과세 재원, 비과세 재원은 연금 개시할 때 계좌와 금액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이 코앞이라 더 이상 적립할 시간도 없고 연금 계좌에 자금도 거의 없고 퇴직 후 소득 활동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2개, 3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멀지 않았지만 이미 연금저축보험도 몇 개 있고 은행에 IRP도 있고 최근에 ISA도 가입했고 뭔가 벌려놓은 게 있다면 설계해야 합니다. 원칙을 정하십시오. 은행과 보험사에 있는 연금계좌는 시간을 두고 또는 당장 증권사로 이전한다. 별 볼 일 없으면 당장 이전하고 고정금리 좋은 거면 연금 개시하기 전이라도 이전해서 개시한다. 퇴직금은 가급적 별도의 계좌에 받되 기존 계좌에 큰 자금이 들어있지 않으면 굳이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도 여차하면 계좌를 통합하는 건 아주 간단하니까 고민된다면 일단은 분리해서 받자. 일단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도 3개 정도는 개설해두자. 연금저축과 IRP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개설하면 된다. 개설했다고 카드처럼 연회비 나가는 거 없다. 가입한 지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 요건이 되니까 일단 개설해놓고 숙성시키자. 가급적 동일 증권사 거로 하되 꼭 IRP를 2개 운용하고 싶다면 다른 증권사에 개설하거나 아니면 55세 이후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되면 10,000원을 인출해서 동일 증권사에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면 된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언제라도 개설할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소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으니까 IRP 계좌가 없다면 은퇴 전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자. 아직 퇴직이 멀었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주무기를 어느 것으로 가져갈 건지 6가지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하자. 은퇴 후 퇴직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찾아서 대출 상환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느 계좌에서 찾아야 세금에서 유리한지 미리 계획을 세우자. 그러려면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부과 체계와 연금 수령 한도를 이해해야 한다. 수령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계좌를 댈 수 있는 대로 빨리 만들고 연금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득이 된다. 생각보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은퇴 후에도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자. 거치식이라면 모를까 매월 일정 금액 적립식 투자라면 지금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고민하지 말고 미국 지수형 ETF에 장기 투자하자. 적립식 장기 투자하려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자동 매수를 걸어놓자. 영상 몇 번 봤는데도 헷갈리시면 끙끙대지 마시고 유료 컨설팅 받아서 싹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연금 스펙트럼이 넓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신입사원부터 퇴직 앞둔 분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나 각종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연수원, 인재개발원 정기 교육 과정에 이런 강의 하나 추천해 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현직 때 성희롱 예방이니 청렴이니 이런 의무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은퇴 후 40년의 삶에서 연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이 너무 깁니다. 은퇴 설계, 연금 설계 잘 하셔서 은퇴 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